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6일 오후에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이 나왔습니다. 불기소 권고 결정을 했어요. 역시 뭐 김지호 전 우리 부대변인 실장님 예견대로 나온 것 같은데 예상하셨잖아요, 그렇죠? 저희 예. 신인규 변호사님하고 네. 금요일 방송에서 저희가 99.99%로 불기소가 나올 것이다. 아. 그러한 확신을 한 이유가요. 예. 사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4차장 반부패 수사부 특수부죠. 산하 검사 3명을 네. 형사 1부로 보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지휘했습니다. 네. TF로 만든 거죠. 그런데 거기 간 검사 중에 김경목 검사라고 있어요. 이번에 출장 조사 갔다고 네. 검찰총장이 경위 조사하라니까 기분 나쁘다고 사표. 사표 던진 네. 그분인데 이분이 뭐냐?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서울지검장 검찰총장 시절에 홍위병, 윤석열의 홍위병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20년 11월 25일에 네. 그 검찰 2%라고 있어요. 아, 예. 게시판이죠. 게시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서 당당하게 글을 씁니다. 네. 집권 세력인 정치인 출신 장관이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총장을 내칠 수 있다는 뼈아픈 선례가 대한민국 역사에 남았다. 그리고 2024년 7월 5일에는요. 네. 검사 탄핵에 대해서 2%에 또 글을 올립니다. 검사는 사건을 고를 수 없다. 어떤 검사에게 이런 일이 닥칠 수 알 수 없다며 막 그런 부추기는 거예요. 아, 그런 내용의 글을 올렸었다. 이뿐 아니라 예. 이분이 그 유명한 김학의 성접대 영상 사건 관련해 가지고 그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 금지를 당한 일이 있어. 네. 이거 관련해서 불법 출금이다. 이러면서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수사했는데 수사검사예요. 결국은 그렇군요. 친윤 중에 친윤. 네. 정말 아하. 윤석열의 홍위병 같은 사람을 이미 보내서 수사를 한데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요. 수사부터 우리가 자. 사실 잘 안 되는 상황을 예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네. 친윤 검사를 보냈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난 5월에 누구를 보냈냐. 이창수 서울 전주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예. 보냈는데 이분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네. 20년 9월부터 21년 7월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변인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성남지청장, 네. 전주지검장을 하면서 아무도 검사들 중에 아무도 하지 못했던 네. 성남FC 수사를 기소로 이끌었고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수사 얼개를 어느 정도 완성한 사람이 이분입니다. 그러니까 친윤 지검장, 네. 친윤 검사들한테 수사 맡겼는데 제대로 된 수사 결과가 나와서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여태까지 다 언론 플레이를 했다. 아, 결국 언론 플레이 예. 수심이 소집한 것 자체도 그냥 이제 마무리하기 위한. 그럼요. 면죄부를 주기 위한. 네. 그럼 사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심이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됐는지 어떤 내용으로 회의가 됐는지 전혀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없죠. 회의 내용도 기록을 안 한대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네. 우리가 보통 범죄 있을 때 심의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위원들한테 다 물어보고 범죄 여부를 정할 겁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수심이라는 것은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아주 예외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검찰권을 좀 제어해보겠다 이제 이런 취지에서 나온 맞아요. 건데 문재인 정부 때.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지금의 이 검찰은 무슨 통제를 시민적으로 하고 안 하고가 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검찰 수뇌부 자체가 지금 완전히 권력에 종속돼 가지고 사실은 이 수심이라는 제도까지도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심이라는 제도 자체가 문무일 총장 때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 도입이 된 건데 네. 그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게 형성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 사안은 대통령의 영부인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스스로 네. 검찰이기를 포기한 것이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은 이창수 지검장이 본인을 패싱하고 검찰권에 대해서 이렇게 무력화를 시켰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수사권 지휘를 해가지고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는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수심을 여기에 넘겼다. 대해서 수심위로 도망가가지고 결국에는 또 본인의 지금 소위 말하는 이 수사를 안 하는 거를 정당화하겠다. 그렇게 하라고 수심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역사에 남을 최악의 검찰총장이 이원석 총장으로 기록이 될 것이고 네. 결과적으로 이것은 수사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특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특가법에는 특수직무유기라는 범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특가법상의 범죄를 봐줬을 때 네. 형성하는 범죄거든요. 이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엄청난 형량입니다. 전 이 수사 검사들 다 특수직무유기로 저는 특검에서 수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여기서 저희가 이 수사 검사들에 대해서 뭔가 좀 정보가 노출돼 있지 않아요.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박승환 제1차장 검사 G라인이죠. 네. 김승호 형사 1부 부장검사, 그리고 김경목 부부장검사와 나머지 2명의 파견된 검사들. 그 2명의 파견된 검사들은 어디서도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네. 그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 정말 검찰 역사의 치욕이죠. 그런데 익명으로 이렇게 정말 숨어서 네. 오역의 검찰 역사를 만들고 아니, 있다. 저는요 이거를 말로만 하고 우리가 정치적 비판은 충분히 했는데 네. 전 이제는 법률적 처단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특가법에 특수직무유기죄가 있기 때문에 전 이 부분까지도 검찰에서 특검에서 전 다 열어놓고 수사를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신성한 검찰권을 갖다가 권력을 봐주는데 도용한다? 네. 그게 검사입니까? 그리고 그게 범죄예요, 직무유기. 근데 그게 특수직무유기라는 범죄가 있어요, 구성요건이. 네. 그럼 그 구성요건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봐주기 한 검사들. 이거는 전 정말 역사 앞에 남길 뿐만 아니라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특검이 들어오면 요 사안까지 봐준 것까지도 검찰이든 경찰이든 싹 다 이번에 수사를 해서 역사 앞에 남길 뿐만 아니라 범죄로 처단을 해야 이게 끊어지지. 네. 매번 봐주고 매번 넘어가고 이게 한두 네. 번입니까? 전 이거는 이거 봐준 검사들까지도 이거 아마 다 방송 보고 있겠지만은 특검이 도입되면 당신들도 다 처벌 받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저는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반드시 특수직무유기를 처벌해야 된다. 검토해야 됩니다. 이게 네. 왜냐하면은 공직자, 고위공직자 배우자가 명품백을 받았는데 처벌을 못하는 그런 나라로 만든 거잖아요. 처벌 조항이 없다. 부패 천국으로 만든 거예요. 부패 천국. 그 죄가 간단하지가 않아요. 간단하지가 예.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검찰 수사 결과 누가 받아들일 것이냐, 결국 특검밖에 답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자 이렇게 뭐 이원석 총장이 13일 뭐 이임식을 한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 전에 결론이 나올 걸로 보이고 12일에 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의혹 사건 2심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출근길에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수심위에 대해서 기대에 못 미쳤다면 제 탓이다. 근데 외부 의견은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상 뭐 무혐의 결정 내릴 걸로 생각이 되는 발언했고요. 또 현명하지 못한 처신, 그러니까 이 명품백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 범죄 인정 안 된다는 점이 뭐 고민이다. 그래서 이거 뭐 이 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현명하지 못하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퉁쳐가지고. 아니 그러면 전 이원석 총장도 정말 양심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는 게 인제 와서 뭐 조항이 없고 헛소리를 자꾸 하는데요. 그럼 네네. 저분도 특검팀에 가 있었거든요. 아. 박근혜 최순실 수사할 때는 왜 그렇게 많은 법조항을 찾았어요? 그때도 법이 유효했고 지금은 더 많은 법이 생겼죠. 사실 그때보다. 네.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뭐 고민이다? 지금 그 자리가 고민하는 자리입니까? 범죄 혐의가 있으면 권한을 발동해야 되는 자리지 뭐 맨날 고민만 해요? 그리고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역사 앞에 아니면 진짜 본인이 그동안 검찰로서 네. 살아온 공직자로서 인생이 있는 건데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국민 앞에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원석 총장이 처음부터 무슨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명품백 관련 수사를 뭐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성역이 없다. 레깅스 총장이 여기 내경스예요. 바지도 아니에요 그냥. 쫄바지보다 레깅스. 더 네, 달라붙는. 레깅스 총장이 수사하는 척한다. 예. 연기도 못해요. 아하. 아니 그냥 진짜 권력에 정말 네.
주구처럼 행동하면서 이분이 근데 제가 볼 땐 정치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뭔가 아. 자기가 무슨 대쪽 총장 뭐 그런 예, 흉내를 예, 예. 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수심위까지.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사실은 예. 저는 한마디로 검찰을 망친 정말 최악의 검찰총장이었다. 검찰이 폐지된다면 다 이원석, 한동훈 때문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저런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평검사들 지위를 어떻게 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창수가 무시하는 거예요, 들이받고. 김경목 저렇게 사니까. 김경목 부부장 검사가 출장 조사 갖고 뭐라 그러니까 사표 냈잖아. 그러니까 부부장이 들이대는 거예요. 사표 냈더니 사표 발려들면 안 될까? 사표 좀 사표가 그래서 다시 다녀서 무혐의 처분 낸 거예요. 예.